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5G 대장주로 잘 알려진 KMW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KMW 최근 주가 차트를 보시면 2019년 초반만 해도 만원 정도에서 움직였었던 주가가 거의 한 7만원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2019년 9월 작년 3분기 정도에 갑자기 이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꽤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에 들어서 다시 전고점을 향해서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 투자자는 15만 주 정도를 판 반면에 외국인이 거의 70만 주 가까이 매수를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관은 마이너스 한 57만 주 정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이때 KMW 주가가 갑자기 급락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왜 꽤 오랜 시간 동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최근에 외국인이 70만 주 가까이 사 모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KMW 5G 지금 투자해야 되는 이유라고 제가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왜 그동안 KMW 그리고 5G 종목들이 주가가 안 좋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기본적으로 설명을 하고요. 왜 지금 우리가 5G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5G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면 왜 정답은 KMW가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정보들을 바탕으로 KMW의 예상 실적이라든지 목표 주가 같은 것들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부진 사유는 기본적으로 5G에 대한 투자가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투자가 계속 지연됨에 따라서 통신장비 실적들이 생각보다 안 좋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 있고, 왜 그럼 지금 5G에 투자해야 하는가는 얼마 전에 발표된 한국판 뉴딜 정책도 그렇고 최근에 글로벌 투자가 되살아날 기미가 보여요. 그리고 특히 이제 올해 하반기에 5G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그 결과 지금 5G에 투자해야 할 적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5G에 투자를 해야 한다면 저는 단언컨대 KMW가 제일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매력적인 이유에 대해서 매시브 마이모라든지 RRH에 관련된 내용을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KMW가 올해 그리고 내년 실적은 어떻게 될지, 영업이익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생각하는 KMW의 적정 주가는 얼마인지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그동안 주가가 부진했었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KMW 주가가 안 좋았었던 이유,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내외 5G 투자가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사를 보시면 글로벌 5G 투자도 저조했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다수 국가가 코로나19로 인해서 5G 투자 일정을 늦췄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주파수 경매를 연기했고요. 유럽도 5G 투자를 유보했어요. 이에 따라서 통신장비 업체인 이제 에릭슨, 노키아 같은 경우에도 어쩔 수 없이 5G 투자가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네, 5G만 구축이 계속 연기되고 있다는 기사를 여러 군데서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아까 보셨던 거는 이제 미국의 5G 연기에 대한 얘기였고, 보시면은 스페인은 지난 31일 5G 주파수 경매를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주파수 경매를 한 달간 연기를 했죠. 이런 것들이 점점 투자가 지연됨에 따라서 통신 장비도 매출이 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5G 투자가 축소된 결과 국내 업체는 물론이고 글로벌 업체가 직격탄을 맞았다라는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KMW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매출은 34%, 영업이익은 73% 하락했습니다. KMW만의 문제는 아니었고 서진시스템이라든지 에이스테크, 오이솔루션과 같은 5G 통신 장비 업체들이 대부분 영업 손실을 기록하거나 많이 매출이 작년 대비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5G 구축이 얼만큼 연기됐냐라고 보면 국가별로 살펴보면 아까 기사에서 봤었던 스페인은 5G 주파수 경매가 연기됐고, 포르투갈 역시도 경매가 전격 중단되고,
프랑스도 연기되고 오스트리아도 두 번째 연기가 되고 미국도 결국 한 달간 연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현재 5G 통신 장비 시장 점유율을 보면 화웨이, 에릭슨, 삼성전자, 노키아, ZTE 이렇게 5개의 업체가 1, 2, 3, 4, 5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현재 KMW가 에릭슨과 삼성전자, 노키아, ZTE에 납품을 하고 있다는 걸 감안해 봤을 때 이 업체의 매출이 떨어지면 당연히 KMW도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 결과 KMW 분기별 매출액을 살펴보시면 2분기에 이제 2,123억, 3분기에 2,650억으로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했었던 게 이제 4분기 그리고 국내로는 이제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4분기에 실적이 확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직전 분기 2,600억 하던 게 4분기 때 800억대로 떨어지고 4분기 때 실적이 안 좋을 거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다 보니까 아까 보셨던 9월, 10월 이쯤에서 주가가 확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 4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현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을 살펴보더라도 2분기에 556억 했었던 영업이익이 3분기 때 578억으로 소폭 올랐다가 4분기 때 매출액이 거의 반 이상 빠지면서 4분기에는 적자가 났어요. 마이너스 14억 적자, 1분기에는 66억 영업이익으로 아직 작년 2, 3분기에 기록했었던 영업이익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계속 투자가 지연되는 것도 문제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이슈도 있었어요. 코로나가 중국에서 시작되다 보니까 실제로 투자가 제대로 집행이 되더라도 장비 생산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제 제조 설비 장비는 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게 많기 때문에 중국에서 제대로 5G 투자가 집행되더라도 생산에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었거든요. 코로나가 중국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그래서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이제 질의를 많이 받았었는데 공개적으로 그런 게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화웨이가 코로나19로 5G 장비 공급은 차질은 없다. 그리고 모든 공장이 가동한다. 이렇게 발표는 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도 사실 말끔하게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거다 보니까 주가가 바로 반등하기가 많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사실 5G 가입자가 생각보다 안 늡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5G 요금제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5G가 LTE보다 좋은 거는 통신 속도가 빠르다라는 게 장점인데 우리가 이미 충분히 LTE도 충분히 빠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5G로 갈 만큼의 그런 매력을 사실 못 느낍니다. 결국에는 5G 통신 장비를 활용한 킬러 컨텐츠가 현재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고객들이 꼭 5G로 넘어가야 하는 그런 유인 효과가 적은 거죠.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이제 상반기에 5G 서비스를 상용화하는 게 정설처럼 받아들여졌지만 5G 서비스가 기대와 달리 소비자들한테 별다른 호응이 없어요. 왜냐면은 LTE도 사실 속도가 충분히 빠르거든요. 우리가 뭐 게임을 즐기거나 동영상을 보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요금제만 비싼 5G를 굳이 넘어갈 이유가 사실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5G 가입자가 생각보다 안 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살펴보시면 LTE 가입자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했었던 반면에 5G 가입자는 아직 LTE가 올라갔던 속도만큼 빠른 속도로 5G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지는 않아요. 네, 이렇게 5G 가입자가 빠르게 늘지 않다 보니까 사실 국내 통신사 입장에서도 투자를 빨리 할 필요가 없는 거죠. 3사 통신사 투자가 계속 얼어붙고 그러다 보니까 장비업계 매출도 안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통신 3사 1분기 설비 투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줄어서 장비업계가 속을 태우고 있다. 기사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2020년 1분기 캐펙스, 그러니까 통신 3사 SK, KT, LGU 플러스가 5G에 대한 투자 지출 규모가 KT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26% 감소했고 SK텔레콤도 감소했고 LG만 54% 증가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두 업체가 5G 캐펙스가 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부분이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5G 가입자 속도가 이제 더디다 보니까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예상 5G 가입자 수를 하향했고, KT도 25% 하향하고, LG U+도 결국에는 23%에서 25% 정도 5G 가입자 목표를 하향하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KMW 주가 차트도 이 부분에서 일단은 4분기 실적이 악화될 거라는 우려가 있다 보니까 주가가 급락했었고, 이후에도 5G 관련돼서 투자 속도가 더디다 보니까 계속 한동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그동안 5G 투자가 굉장히 더딘 편에 속했었고, 그래서 주가가 안 좋았다라고는 이해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왜 지금 5G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얼마 전에 한국판 뉴딜을 발표했었죠. 제가 이 오른쪽에 보이는 영상을 한번 보시면 제가 5G 관련된 내용을 상세하게 다뤘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고 오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한국판 뉴딜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이 두 뉴딜로 나뉘는데 이 둘 다 5G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 뉴딜 같은 경우에도 5G 없이는 이거를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뭐 스마트으로라든지 데이터댐 같은 경우에는 5G 통신망 없이는 사실 이루기 힘든 과제고요. 그린 뉴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심은 전기차인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AI, 자율주행 이쪽 부분을 보더라도 5G 통신망 없이는 사실 이뤄내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판 뉴딜의 핵심은 결국 5G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기사를 보면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데요. 대신증권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은 5G라면서 전년 대비 이익 턴어라운드가 확실한 통신업에 대해서 비중 확대를 제시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5G 뉴딜 정책의 핵심은 데이터를 비즈니스화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필수가 5G 투자, 보급률 확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신사에 요청한 바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실제로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청을 받고 국내 통신 3사가 3년간 최대 25조 7천억에 가까운 5G 투자를 결정을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조금 우려될 부분이 있어요. 이게 지난해 연간 투자액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만 보면 5G 투자를 하는 건 알겠는데 작년보다 미달하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투자를 할 필요는 사실 없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 5G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는 사실 국내만 바라보는 건 아니에요. 중국이 코로나를 틈타서 5G 패권을 잡는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약간 좀 뒤숭숭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럽에서 5G 확대가 부진한 사이 중국은 정부 주도로 투자를 대폭 늘리고 있다. 그리고 계속 이제 새로운 정책들을 발표하고 차이나 모바일 등 중국 3대 이동통신사들도 5G 투자를 크게 늘리기로 했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 결과 차이나 모바일의 5G 투자는 작년 대비해서 올해 더 증가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8년도부터 꾸준하게 5G 관련된 통신장비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질 거고요. 그 결과 KMW의 중국 향 매출도 작년 대비해서 올해 월등하게 증가할 거라고 현재 보여집니다. 즉 중국에서 5G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만한 기미가 현재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5G 투자하는 게, 그리고 KMW에 투자하는 게 충분히 타당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중국뿐만이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5G에 대한 투자를 계속 증가하려고 합니다. 일본의 3대 통신업체인 NTT 도코모 그리고 KDDI 소프트뱅크는 사실 뭐 5G를 시작했으나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최근 일본 정부가 5G 확대를 위해서 2023년까지 5G 기지국 수를 기존의 3배인 21만 국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라는 방침을 발표하는 등 코로나 영향 안에서도 5G 인프라 및 디지털화를 중요시하는 일본 정부의 정책 추진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봐서 KDDI, 아까 보셨던 일본의 3대 통신사인데 캐펙스도 작년 대비해서 소폭 상승할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그에 따른 일본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KMW가 작년 대비해서 올해 많이 증가할 거라고 하나금융투자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과 일본 5G 투자 계속 진행될 거라는 걸 확인했고, 그러면 이번엔 미국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세계 2위 통신장비 업체인 스웨덴의 에릭슨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5G 투자가 하반기에 집중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자, 그 결과 AT&T, 미국의 통신사인 AT&T 같은 경우에도 캐펙스가 작년 대비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통신사인 버라이즌 같은 경우에도 작년 캐펙스 대비 올해는 조금 증가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KMW 미국향 전망도 작년 대비해서 올해 좀 대단히 많이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왜 그동안 5G 관련 종목들이 부진했었는지, 그리고 왜 이제 지금 타이밍에 5G를 투자해야 되는지에서 알아봤다면, 이제는 5G 종목 중에서도 왜 KMW에 투자해야 되는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G 핵심 기술은 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매시브 마이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최대한 쉽게 말씀드리면, 네, 매시브 마이모는요, 기지국에 수백 개 이상의 안테나를 장착해서 수많은 안테나들이 동시에 전파를 송수신하는 빔을 형성해서 특정 사용자들에게 전파를 집중해 초고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핵심 기술인 매시브 마이모를 이용하려면 안테나가 기존보다 많이 늘어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얼만큼 많이 늘어났냐 하면 지금 LT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게 4곱하기4 마이모라든지 8곱하기8 마이모가 쓰이고 있는데, 이게 8개의 송신 안테나와 8개의 수신 안테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6개의 안테나가 쓰이는 건데, 5G 목표 속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으로 80개의 안테나가 필요해요. 더 나아가서 128개의 안테나가 적용되는 매시브 마이모까지도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안테나 16개가 사용됐다면 이제는 128개가 사용된다. 즉 4G보다 안테나 수가 8배가 늘어난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게 주파수 특징입니다. 5G는 고주파 대역을 사용함에 따라서 전파의 도달거리가 짧다. 이 부분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파의 도달거리가 짧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지국당 통신이 가능한 커버리지가 4G 대비해서 짧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4G보다 기지국을 더 촘촘히 배열해야 5G 통신 환경이 조성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RRH, 안테나 등을 늘리는 대형 기지국단의 스펙 업그레이드가 요구된다 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 스몰셀과 RRH가 5G의 필수 장비라는 결론이 나와요. 자, 스몰셀이 어떤 거냐면요, 기존의 4G보다 5G가 더 전파 커버리지가 범위가 적기 때문에 더 잘게 쪼개면서 기존의 중계기들이 해줘야 되는 역할들을 스몰셀이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G 특징은 결국에 LTE 때보다 스몰셀이라는 장비가 늘어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또 이제 RRH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RRH에 대해서도 이제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그림으로 설명해드리면, 기존에는 LTE 부분에서는 기존의 셀타워가 이 정도의 커버리지를 가졌었다면, 이제는 그 5G는 주파수 도달거리가 짧기 때문에 기존의 기지국은 이 정도의 커버리지를 가지면서 중간중간에 RRH라든지 스몰셀이라는 장비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커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매크로셀이라고 해서 기존에 이제 중계기가 해주는 부분이고, 기지국이 커버를 해주는 부분이고, 이제 마이크로셀, 피코셀 이 부분이 이제 스몰셀이라는 장비가 들어옴에 따라서 커버리지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은 5G가 되면 안테나가 많이 늘어나겠구나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스몰셀이라는 장비, RRH라는 장비가 늘어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RRH 같은 경우에도 이제 넓은 그런 통신 범위를 중간중간에 이제 커버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통신 장비다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스몰셀이라는 건 5G가 계속 상용화가 되면 될수록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또 유형별로 보더라도 마이크로셀, 피코셀, 펜토셀 등등 총 어쨌든 스몰셀 시장이 계속 커질 거다라는 거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통신 무선 장비 서플라이 체인을 한번 알아보면요, 기존의 스몰셀 같은 경우에는 KMW가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보셨던 RRH도 중요하잖아요. 그 RRH도 KMW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매시브 마임으로 인해서 안테나 수가 LTE보다 폭증한다, 안테나가 늘어난다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는데 안테나도 KMW가 하고 있고요. 안테나가 늘어나면 그 안테나 사이에서 뭐 그 여러 가지 간섭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깔끔하게 해주기 위한 필터 같은 것들도 같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안테나가 늘어남에 따라서 필터도 같이 늘어나게 되고 필터도 굉장히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데 그 필터 역시도 KMW가 하고 있습니다. 즉 5G의 핵심 장비에는 거의 다 KMW가 들어간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5G를 지금 투자해야 한다 라고 하면 사실 KMW가 제일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현재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는 KMW 실적과 적정 주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KMW 연간 매출액을 살펴보시면 2019년에 6,829억, 2020년에는 1조 원을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금융투자 기준이에요. 그리고 2021년, 22년 갈수록 점점 더 매출액이 증가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증가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작년도 영업이익이 1,367억이었던 반면에 2020년은 이제 2,100억, 2021년 3,100억, 2022년 3,500억 수준으로 매출액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결국 5G가 점점 보편화됨에 따라서 장비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증가할 거라고 현재 전망을 하고 있어요. 분기별 매출액도 살펴보시면 1분기 때 775억, 2분기 때 1,600억으로 증가하고 3분기부터가 본격적으로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하반기 때 5G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라고 보다 보니까 어쨌든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액이 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3분기 때 3,000억, 4분기 때도 비슷한 수준의 매출액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1분기에 66억이었던 반면에 2분기 때 308억, 3분기 때 706억, 4분기 669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애널리스트별 목표 주가를 살펴보시면 하나의 김홍식 투자위원이 10만원을 목표 주가로 보고 있고요. 한국투자증권 조철의 애널리스트가 8만원, DS증권에서 89,000원, 한국투자증권에서 8만원, KF투자증권 75,000원, 유진투자증권 65,000원으로 평균 81,500원을 보고 있는데요. 현재 KMW 주가가 7만원 초반인 거를 감안했을 때 아직도 상승폭은 10% 이상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왜 그동안 5G 종목들이 안 좋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왜 지금 시점에서 5G를 투자해야 되고, 그 결과 외국인이 왜 지금 KMW를 매수하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보고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